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벨벨벨 뚱글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깨깨깨. 네. 어제 뉴스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거 맞을까요, 배 소장님? 아, 그럼요. 네. 자, 그 역사는 쇼미더 뉴스와 함께하죠.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임이 지금. 아, 그래요? 네. 자, 배 소장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왜 이러세요? 네. 네. 자, 코너 끝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청취자들께 보여드릴 뉴스 정상근 기자 뭐예요? 후보 등록 앞둔 보궐선거. 역시 뭐 요즘 가장 핫한 뉴스인데 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토론회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좀 간결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자고요. 네, 뭐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날선 질문은 몇 가지 오갔던 토론회였는데요. 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SH 직원이 있다면 바로 후보로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배수진을 치기도 했고 내부자의 뭐 증언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36억 원을 벌지 않았냐 이렇게 묻자 주변 땅에 비해서 적게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여러 정당을 거치면서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큰 야권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축소지향형이다 이렇게 네, 축소지향의 리더십. 예. 네네 안철수 맞습니다. 후보를 향해서 네 그러자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되면 그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두고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2번, 4번이 함께 가야 이 서울시장의 야권이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네. 금요일, 18일, 19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야권 단일화가 아직 이 순간에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 후보 측에서 아직 여론조사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요. 삐거덕대고 있고 계속해서 오전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질문 방식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어제도 단일화 토론을 할 때 오세훈 후보가 합당한다면 후보자 등록 전에 빨리 결정해서 합당을 한다면은 뭐 경쟁력 조사 방식 안 후보가 좋아하지 않느냐 그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후보 간에 아직까지 질문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이 좀 상한 걸로 보여요. 어제도 시종일관 오세훈 후보는 아니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사이도 안 좋은데 단일화 후보가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계속 강조할 정도로 질문조사 방식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감정이 좀 상한 걸로 보입니다. 네, 역시 뭐 정치 뉴스는 배 소장의 해설이 네네. 좋습니다. 네, 뭐 조금만 좀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사탕은 사탕이요? 네. 저 제밥에 관심은 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근 기자, 만약에 19일 날 금요일까지 네. 후보 단일화가 범야권에서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그렇다고 뭐 단일화가 아예 뭐 무산이 됐다, 아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9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긴 한데 그 이후로도 단일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등록을 했다가 사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데드라인을 보자면 이제 29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9일이 왜 데드라인인가 하면은 이날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퇴를 하면 인쇄용지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사퇴를 하면 인쇄용지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른바 사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19일 이후에 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두 사람 모두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할 텐데 그때 기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본 얼마예요? 후보 등록을 할 때는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1인당? 네네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뭐 두 후보가 뭐 이렇게 재산상 이렇게 5천만 원이 뭐 어렵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기탁금 내면은 그냥 선관위 몫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후에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일정 득표 이상을 득표를 하면은 그 선거 비용을 모두 이제 반환 받거나 반 정도를 반환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상 아이고 막대 사탕 하나 드려야 될 것 제가 같아요. 먼저 드려요. 연구 감사합니다. 많이 해오셨네요. 네. 자, 배 수장님. 네. 오세훈 후보가 지금 내곡동 땅 두고 나는 존재도 몰랐다. 처음엔 그랬다가 또 아니다. 또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네. 정리 좀 해보자고요. 어제 아주 강도 높게 본인 스스로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단일화 토론회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또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2009년에 땅이 수용되면서 처가의 땅입니다. 집안의 땅인데 36억 원을 받았는데 이때 뭐 내가 개입한 거 없다. 그리고 나는 땅의 존재도 몰랐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알겠느냐. 그리고 2009년이면 오세훈 지금 후보가 당시에 서울시장 그렇죠. 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어요. 2000년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도 재산 신고를 했고 그리고 2007년 서울시장 시절에도 재산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전 시장은 어제 토론회 이제 당일날에도 오전까지는 잘 몰랐다. 근데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공세를 해 오니까 내가 확인해서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재산 신고될 때 표시까지 돼 있었는데 네. 등록까지 돼 있었는데 이 땅의 위치를 몰랐을까?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하려면 본인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밑에 써 있는데 그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제 TV 토론에서도 관련된 설명을 했는데 재산 등록 신고서를 보면서 내곡동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번지에 땅이 있다.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뉴스 화면으로도 다 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처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내 집안에 이렇게 땅이 있어? 아내 앞에 이런 땅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어디지? 궁금할 텐데 관심이 갈 것 관심이 같은데. 없었대요. 엄청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관심이 없었다고 본인 스스로 설명하고 만약에 내가 지구 지정에 개입한 게 있으면 내부자 고발을 해라. 그럼 후보자 사퇴를. 근데 이 부분은 내부자 고발, 내부자의 확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네. 거짓 해명 의혹을 여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엔 부산 쪽 가보자고요. 그 LCT 두 채로 40억을 벌었다고 그랬던 그 박형준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나 편법 의혹이 제기됐던 LCT여서 이 관련 논란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 부인 그리고 이 딸 명의로 그 LCT에 이제 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 딸 집과 관련해서는 이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딸의 이 주택 소유 그러니까 취득 경위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LCT가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이 LCT를 샀을 때 집값이 한 21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LCT 집값이 한 40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는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LCT 중간 지을 때 옛날에 부산 해운대 들렀다가 봤을 때 엄청 높더라고요. 네. 그 바로 그 해운대 해변에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지어진 거죠? 입주했겠죠 지금. 네, 살고 입주고, 있다는 거죠?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전망 정말
멋있겠다. 그래서 높은 데서 살면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구경을 했다고 네. 밖에서 제가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보도가 되는 곳입니다. 아, 유리창 파편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네, 참 거의 유리가 한번 아. 깨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정상 기자도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건설할 때 한번 옆에 한번 가보고 네, 그 이후에는 배 수장님은 안 네. 가봤어요? 아니 저는 뭐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LCT를 간 게 아니라 해운대를 잠깐 그랬던 거죠. 자, 배 수장님. 네. 딸의 박형준 후보 딸 입시 비리 의혹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또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2000년입니다. 2000년 박형준 후보와 부인이 딸과 함께 홍대 미대의 김모 교수입니다. 그냥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요. 김모 교수에게 우리 딸을 잘 봐달라. 우리 딸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은 청탁을 했다며 장 의원이 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박형준 후보 측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이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 박형준 후보 측은 아니다. 사실과 무관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이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 아니고 처의 땅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 네네네. 네. 처가집이 아니고 오세훈 후보 부인의 땅이다. 이게 팩트라고. 정확하게는 이게 오세훈 후보 부인의 아버지의 땅이었는데 작고하면서 상속이 된 땅입니다. 뭐 가게를 그냥 네. 학교에 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8897님. 정상근 기자 방금 전에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서 출연했던데 이분 진짜 특공대인가요? 하루에 몇 탕을 뛰시나요? 몇 탕 안 뜁니다. 네. 좀 전에 여기가 SBS죠? 네, SBS에 있다가 왔어요. 뭐 타고 한강을 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가 운전을 하고. 자가 운전하면서. 네. 시사특공대. 그러면 특공대원들이니까 다 같이 뭐 얼룩무늬 옷 입고. 얼룩무늬 옷을 입으려 했는데 몸에 안 맞아가지고요. 몸에 안 맞아서. 청취자분께서 좀 진행이 과하다 이런 반응. 네. 그런 반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뇌피셜이죠. 촉이 왔어요. 5855님께서 19형님 군대 있을 때 스타는 윤복희 아닌가요? 근데 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그 문선대라고 그래서 네. 위문 공연 오잖아요. 제가 있던 부대에는 이 중앙에 이런 윤복희 씨나 이런 중앙 스타들은 네. 단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 윤복희 내가 많이 기억납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 양평 일대 네. 거기 지역 유명인들 많이 오셔가지고 해서 네. 제가 얼굴은 잘 몰랐어요. 개인 발언은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다음 쇼미더뉴스. 자, 배 수장님 뭐 보여줄 거예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발언입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 이제 방한을 했죠. 네네, 했습니다. 왔어요. 오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사이좋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비행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 전용기 이름이 심판의 날. 네네. 저지먼트 데이. 오, 그래요? 예. 이렇게 별칭을 많이 부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에어포스 1이듯이.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배 수장님 네. 전용기는 이름이 뭐예요? 전용기는 뚱이죠. 뚱으로 지었어요? 네. 어디다 세워놨어요 지금 전용기? 커에다가 세워놨죠. 예? 커에다가 세워놨죠. 커가 뭐예요? 네, 뚱커벨. 벨 누르고 하차하셔야겠는데.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네. 그래 계속해 주세요. 네,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는 뭐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테키 도시마스 외무상 그리고 기시 노부오 또 방위상을 만나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미일 안보 조약을 적용하겠다. 우리가 배경이 돼주겠다. 우리가 이 배경이 뒷심이 돼줄 테니까 일본의 힘이 실리는 그런 또 발언을 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네. 김경래 PD가 이 배 수장 애드립이 너무 안 늘어서 걱정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방송한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안 느냐고요. 예, 오늘부터 밤을 새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일본을 거쳐 온 거예요. 그랬죠. 미국이 이제 계속 한일 관계를 강조한다던데요. 네, 미국이 한일 관계 복원을 주요 목표로 삼았는지 계속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 국무부에서도 계속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 국무부가 얘기하는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가 바로 2015년 그 위안부 합의를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한일 관계 복원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유리하게 이 편향된 얘기를 하는 꼴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네, 사실 2015년 그 위안부 합의 때가 그게 저 2015년 12월 말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불가역적인 뭐 행정부 때 합의다 일본에서 했을 때. 맞습니다. 그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 한일 관계를 중재하다가 이 서둘러 나왔던 이 합의였고 이것이 실패한 위안부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작 피해자들이 이 합의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철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또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블링컨 이제 우리나라 오는 거 앞두고 어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김여정 부부장, 북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의 또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양내를 풍기고 있어 네,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미국 대통령 임기죠.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편잠이 그거 아니에요? 발 뻗고 편하게 자는 잠이죠. 편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수면에 대한 걱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네. 발편잠 얘기 어제 처음 들었는데, 네. 그 전 북한 말인 줄 알았어요. 또 우리처럼 왜 줄여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편잠이 우리 국어 사전에 있더라고요. 발 뻗고 편하게 잔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까? 네. 발편잠? 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2018개. 지금부터 2018개 치자고요? 네네. 2018개. 왜냐하면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참 좋았거든요. 그때는 발편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를 김여정 부부장도 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봄이 오지 않을 거라 하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수장님 방금 전에 조금 더듬으니까 네. 또 김경래 PD 또 잔소리 들어왔어. 원고를 좀 숙지하고 오래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노안이 오셨어요? 네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북한의 표현이 날이 서 있긴 하긴 한데 오늘 뉴스공장의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이면의 뜻을 봐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 정세현 부의장이 해석을 했는데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정세현 부의장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대화 대남 기구인 이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그리고 이 관광 관련 기구인 금강산 관리 총국을 폐지한 뜻을 밝힌 것도 일종의 그냥 협박성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 지난해 6월에 북한이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할 때 이 4대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 김정은 총비서가 이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수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경로가 좀 고민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정세현 부의장은 좀 평가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썼던 그 발편잠 이 반대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불편잠? 발편잠의 반대말. 손? 발 못 잠? 발 뻗고 편하게 못 잔다? 네. 좀 이상하긴 한데. 네. 5596 청취자께서 이분들 세 분이서 3스타 만담이래요. 웃기기는 하네요.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재미있게 들으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깨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주실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요즘 뭐 유럽에서 이 접종 안 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관리청에서 속보를 내놨는데요. 이 혈전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 사망자로부터 혈전이라는 것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도 만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는 입장이거든요. 74세까지 75세 이상은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스웨덴 등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 주요 국가들은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입니다. 유럽 연합의 이 방역 당국에서는 EMA 방역 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주는 이익이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청취자 문자는 소개해주고 조금 더 할게요. 네. 4334님께서 발편잠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답을 보내주셨네. 불편잠이래. 딱 맞네요. 불편잠. 그러네요. 야, 청취자분들 대단하셔. 발편잠 반대말 불편잠. 네. 라임이 딱딱 맞습니다. 컵- 두 분도 좀 이 청취자분들 마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데 저기 김경래 PD 외면하고 있네 저기. 예. 쳐다도 네. 안 보시는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은 어때요, 정상 기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자가 62만 명을 넘었고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78%가 접종 완료했습니다. 뭐 이상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9천여 건이 나왔고요. 근데 다만 거의 대부분은 예방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발열, 뭐 오한 뭐 이런 경증이었고요. 아나필렉시스 의심 사례는 지금 81건이 나왔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과연 안전하냐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유럽 의약품청이 입장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유럽 의약품청이 EMA인데 이곳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계속해서 접종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 국가에서는 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파악해서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놓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장이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네, 일단 이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그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라는 게 당국의 공식 입장이고 이 정은경 총장은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배종찬 소장님 좀 구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더니 네. 이 한 청취자께서 문자를 김경래 PD한테 보냈네. 음. 김경래 PD님, 배 소장님은 그게 맛이에요. 구박이 너무 심하시네. 김경래가 지가 대장인가? 예. 청취자분 말씀이죠. 이러시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저희한테 불똥 튀는 수가 있으니까. 네. 대장님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정상 기자 잘했어요. 네, 저 잘했나요? 네. 대장님 괜찮았나요?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앞으로 4년간 이거 하고 싶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편안히 자는 잠을 이루는 말. 이게 뭐죠? 톰코벨 힌트 주세요. 뚱블리 정상 기자. 네네. 이런 잠을 한번 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불편잠은 아니죠? 그렇죠. 이 발을 편안히 뻗고 자는. 네.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과학의 만남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케미칼에서 Q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왕창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잠깐만요. 네. 그 왕창은 안 써 있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층간 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배픽, 배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면과 카페 미뇽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도 드리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